405페이지에요.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효력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체결되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죠. 자,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로 나타날 것이고요.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에 가서 의무로 보면 되니까 그걸로 보고요. 임대인의 의무 볼까요? 기본적으로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대인의 의무는 자, 제일 중요한 의무가요. 당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건네주고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임대인의 의무는 당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다. 그래서 이런 의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 의무다. 뭐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당해 임대하기로 한 물건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줘야 할 의무입니다. 적극적 의무예요. 적극적 의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을 해줘야 할 의무 내용. 첫 번째, 당해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물건의 인도 의무. 그렇죠? 건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 물건을 누군가 제3자가 방해를 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그 방해자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해가 존재하면 방해를 제거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요. 만약에 당해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한 문제를 수선해주고 제거해줄 의무가 있겠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러한 적극적 의무의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 의무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게 이제 보다 본질적 의무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임대인이 그것을 전부 다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만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때는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사소한 경우에는 다르겠죠. 예컨대 건물을 빌려주었을 때 임대해 줬을 때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기기인 전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끊어져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와서 전구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목적물 사용 자체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소한 정도의 것은 어떻게 해요? 임차인 스스로 그것은 교체하겠죠. 그런데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뭐 금이 갔다든가, 그렇죠? 금이 뭐 위험하게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주택인데 말이죠, 보일러가 터져버렸다든가 겨울에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수선하지 않으면 당해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 내용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수선을 필요한 것이 이때 수선 의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수선 의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인데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면제 특약을 할 수 있는가? 자, 임차인 네가 사용하는 동안에는 너가 수선하면서 사용해라. 나 수선할 의무 면할란다. 라는 특약을 여기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다투 생기니까 법원이 또 갔겠죠. 판사 앞에서요. 여기에 법원은 특약은 인정한다. 즉, 다른 말하면 유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면제 특약이 유효한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때 사용 수익하는 중에 이 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수선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약정을 해버리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법원은요, 요 면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요 특약의 효력을 제한했어요. 자, 면제의 대상이 되는 특약의 내용은 어디까지만 인정하냐면 바로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만 여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면제를 인정한다는 거죠. 즉 이것만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소수선이죠. 그러니까 소수선에 해당되는 정도만 면제 특약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이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의무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이다. 이렇게요.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면제 특약 가능한데 그 면제 특약의 범위는 소수선에 한한다. 이렇게요.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임대인의 의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의무예요. 두 번째는요, 비용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차인이 당해 목적물, 즉 임대받은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비나 또 그 임대받은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유익비나 이러한 비용은요,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용은 상환할 의무가 있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비용은요, 필요비, 유익비 모두 포함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전부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이러한 면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지 수선에 필요한 이러한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면제 특약을 해버리면 필요비 상환을 이걸 제한해 볼 수 있죠. 이걸 없애버릴 수는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비용 상환 청구 유익비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역시 포기 약정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서 해설하면 되겠죠. 거기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잖아요. 유상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매매계약 중에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즉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할 때 그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잖아요. 이 규정이,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바로 임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담보책임이 고스란히 이것이 임대인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건네준 임차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임대해줬던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매도인 담보책임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임대인의 의무이기도 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그 중에
사용 수익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요 의미를 해석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건 인도, 방해 제거, 그리고 유지 수선 의무. 이때 유지 수선 의무에 대한 면제 특약에 대한 해석, 우리 민법 판례가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자, 첫 번째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권이 있겠죠. 그죠? 임차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이게 바로 임대인에 대한 권리죠.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 있죠, 이게. 그죠? 이 의무에 바로 상대되어 있는 권리죠. 이 적극적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임차권이에요. 그 임차권을 통해서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 이래 되겠죠. 이게요. 자, 이걸 통해서 당의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자, 임차권의 효력은 그래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뭐 이런 것 등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하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로 인정한다. 이게 우리 법에 626조의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이렇게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이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당의 임대물 또는 임차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유익비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따라서 필요비의 경우는 지출 즉시 청구가 바로 받아낼 수 있고요. 유익비의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액이 현존하고 있어야죠. 그 당시에요. 종료할 당시에 증가액이 현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권리들은요. 이 권리는 최소한 제척기간이 적용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면 임대인에게 그 목적 임차물을 반환했을 때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이때부터 각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당의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까지는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당연히. 자,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물론 이때요. 이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기초해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당의 임차물을 유치물로 삼아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가능합니다. 이게 발생할 수 있죠.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유익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 권리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 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요. 포기 약정이 가능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요즘 임대차 계약할 때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약정 속에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당해 임차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상 복구해서 반환한다 이 말은 유익비 발생했더라도 나 유익비 내놔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시켜버리는 게 대부분의 약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요. 따라서 이 포기 약정은요, 주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겠죠. 이게 가능하다. 이거는 결국은 626조에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권리가 바로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유효하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중에는요, 그 임차인이 건물 임차인일 때요. 건물 임차인. 이 건물 임차일 때는 우리 법에서요, 이 건물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 매수 청구권의 성격 자체를 보면 이거는요, 우리 법 646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청구권은 법에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면 건물 임대인한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 임대인은 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격이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 약정은. 그래서 건물 임차인을 특별히 우리 민법이 보호하려고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으로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은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사야 됩니다. 왜냐?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좀 봐야겠죠. 먼저 임차인 소유물인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부속물. 자,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임차인의 소유물로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부속된 것은 뭐냐? 합쳐져 있다는 건 아닙니다. 즉 임차물인 건물에 부합되어서 하나의 물건인 임차 건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만 이 독립한 물건이 임차물인 건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객관적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건물 임차물의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독립물이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의 부속물, 이런 내용의 부속물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요. 기간이 만료로 종료했을 때 만료로 종료했을 때
이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말입니다.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아니면 그 부속물을 임대인한테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됩니다. 반드시요. 이게 부속할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한테서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요때 하나입니다. 요때 하나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어라 이거죠.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했다. 이럴 때는요, 이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채무 불이행을 임차인이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함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우리 민법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가행 규정이다. 그리고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행사해버린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죠?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돼. 다 갖출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토지 임차인요. 토지 임차인한테는 토지를 빌려서 그 토지 위에다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지상 건물을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야, 이 지상 건물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걸 뭐라 하냐? 우리는 보통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이것은 643조에 있죠. 그리고 성격도요. 여기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처럼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이에요. 미리 포기하는 약정 무효예요. 토지 임차인이 미리 약정할 때 나 지상물 매수 청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인 약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이때 임대인, 토지 임대인, 토지 소유자죠. 토지 임대인인 소유자는 나 안 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요. 자, 이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또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토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종료된 그 만료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존하고 있으니까 이때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청구합니다. 한 번 더 연장합시다. 지상물인 건물이나 또는 수목, 나무가 아주 온전하고 또 나무도 좀 더 키워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갱신합시다. 이렇게 갱신을 청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갱신을 청구합니다. 자,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청구했는 임대인이요. 청구를 받아서 좋다. 갱신하자.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갱신되겠죠. 당사자 약정이랑 갱신을 줘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청구를 받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한 번 더 갱신합시다. 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이때 드디어 이제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임대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한 때예요. 이 거절을 했을 때 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거절했을 때.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될 요건입니다.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그 종료 당시에 보니까 건물이 또는 수목이 임차인 소유죠. 임차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인 소유 수목, 나무가 온전하게 그대로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갱신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죠. 안 해, 나 못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그러면 내 물건 사세요. 건물 사세요. 나무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세요 한다고 나 안 사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절 못합니다. 강제로 사야 된다는 거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럼 여기에 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갱신 청구권은 이거는 청구권 자체가 순수한 청구권이죠. 청약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갱신하면 안 될까요? 갱신하면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보면 청구권이 두 개가 있는데 갱신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이름은 전부 다 청구권, 청구권 됐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이게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거쳐야 되는가? 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토지 임대차에서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했으면 그 통보를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죠. 자, 그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임차인의 건물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갱신합시다 라고 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될 것이고 이때 임대인이 이미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전자냐 후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할 의사가 명백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위한 갱신 청구권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토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여기에 지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의 소유 지상물입니다. 만약에 이 지상물이 지상물, 이것은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요,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묻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요. 또 이 토지 임차인의 소유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든 미등기인 건물이든 관계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토지 임대인인 땅 주인한테 효용가치가,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불문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효용가치 따지지 않는다. 불법 건축물이냐 적법 건축물이냐 따지지 않는다.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토지 임차인에게 강력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힘이다. 그죠? 강력한 힘이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누구한테 해야겠어요? 토지 임대인한테 해야겠죠. 언제요?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할 당시에 토지 임대인한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그 임차권이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면 이때요. 이 상대방에서요. 토지 임대인이 말이죠. 만약에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토지 임대인이 종료하자마자 그 토지를 양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양수인이 발생하겠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과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 원래는 이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한테 행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양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은 인정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자마자 당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했다면 그 신소유자인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힘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 제도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참고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41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청구권의 대상물, 즉 건물일 때 특별히 우리 판례가 참 많습니다. 임차인 소유 건물일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청구권자는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래요. 임대인일 것이고 임대인이 처분했다면 그때는 양수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효과는 뭐라 했어요? 형성권이니까 매매계약이 형성돼 버립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보시죠.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의 본질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용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의무는 바로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그죠? 따라서 차임 지급은 금전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당사자 약정한 내용대로 물건으로도 지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임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법은 후급이 원칙입니다. 사용하고 그 말일자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걸 후급 원칙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 후급 원칙으로 되어 있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성급으로 약정해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차임 지급이 연체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자기 채무를 본질적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이 연체가 되면 우리 법에서는요, 강력한 힘을 임대인한테 주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지권은 뭐냐? 해지해버리면, 이 권리 행사해버리면 형성권으로서요, 그 해지권을 행사하자마자 상대방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바로 해지효과가 발생하죠. 즉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고, 그죠? 즉시 종료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해 임대차 계약 관계는 청산해야 되죠. 당사자사예요. 지금까지 연체된 차임은 지급 정산하고, 그 다음에 임차한 물건은 반환해주고,
원상 회복해서 반환해주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 그때요, 이 해지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연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에는요, 우리 민법에서는 차임 2기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2기 이상의 연체가 필요해요. 연체한 내용이 2기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기라는 게 뭘까? 그래요. 연체 금액 한 번마다 줄 때 그 금액 있죠. 예컨대 차임이다, 월 차임이다라고 하면 월세라고 하면 월세를 50만 원 지급하겠다 하면 그게 한 번 내는 금액이죠. 그러면 2기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다, 그죠? 두 번 내는 금액이니까. 따라서 2기 연체기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연체 금액을 총 합산해 보니까 두 번 내야, 매번 내야 되는 한 번의 차임을 두 번 하는 것과 같은 금액, 합창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체한 총액이 2기 이상이어야 한다. 연체한 금액, 총 금액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한 달은 장사가 잘 안 돼서 30만 원을 주고 20만 원 못 줬다. 20만 원 연체죠. 그 다음에 또 20만 원 연체했다 그러면 40만 원 연체죠. 그죠? 그러면 아직도 두 번 연체했지만, 두 번 연체했잖아요. 40만 원, 그죠? 아직 그래도 그럼 100만 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해지권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2기 이상의 연책 이렇게 할 때 2기라는 의미는 연체 총액이 두 번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때 드디어 임대인한테 해지권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2기 연체입니다. 2기 연체. 자,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가면 임대인에게 법정 질권이나 법정 저당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연체시켰을 때 임대인은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요, 당해 임차인의 물건을 압류했을 때 압류 효력이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저당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임대인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만큼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14페이지 제일 밑에 다섯 번째요. 차임 증감 청구 있죠. 차임 증액 감액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 다음에 공동 임차인이 있으면 차임 지급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의미가요. 그리고 당연히 임차인은 차임 지급 외에도요, 임차물을 임대차 전수 중에 선관주의 의무로서 보관해야 되죠. 그 의무 내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임대인의 물건이니까 돌려줘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되었다, 아니면 해지당해서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차물, 당의 목적 물건은 반환해 줘야겠죠.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차임 지급 의무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에는 임대차 전수 중에는 보관을 성환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해 줘야 되죠. 이 세 가지가 3대 의무입니다. 3대 의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특히 임대인의 의무에서 유지수선 의무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적재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건물 임차인한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 토지 임차인한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